짧은 고무관을 끼운 깔때기를 스탠드의 링에 설치하고 고무관에 핀치 집게를 끼웁니다. 유리관을 끼운 고무마개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막아주세요. 깔때기에 연결한 고무관을 고무마개에 끼운 유리관과 연결합니다.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에 긴 고무관을 끼우고 고무관 끝에 기역자 유리관을 연결해요. 물을 3분의 2 정도 담은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운 집기병을 거꾸로 세웁니다. 기역자 유리관을 집기병 입구에 두면 끝! 네,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영상 잘 봤죠? 자, 그럼 이 꾸미는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실험기구들이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는요, 먼저 짧은 고무관을 끼운 깔때기를 스탠드의 링에 설치합니다. 자, 이때 깔때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실험기구인가요? 그래요. 물질을 옮겨 담을 때 사용하는데요. 특히 액체 물질을 옮겨 담을 때 사용하는 기구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고무관에 핀치 집게를 끼우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핀치 집게가 보이죠? 아마 핀치 집게라는 건 처음 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집게예요. 집었다 놨다. 엄지와 검지로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래요. 바로 이 고무관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유리관을 끼운 고무마개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막는데요. 이때 유리관이 이 고무마개에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무마개에 물을 묻힌 뒤에 살살 돌려가면서 꽉 끼워야 합니다. 꽉 끼우지 않으면요. 기체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삼각 플라스크는요. 그냥 삼각 플라스크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가 달렸죠. 그래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인데요. 아마 이 기체가 이 가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요. 이 깔때기에 연결한 고무관을 고무마개에 끼운 유리관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에 긴 고무관을 끼우고 고무관 끝에 기역자 유리관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 기체가 연결해서 기체가 이동하는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기체를 이제 모아야 하는데요. 어디에 모을까요? 바로 물을 3분의 2 정도 담은 수조에 모으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 기체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를 모을 때 이용하는 장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물을 가득 채운 집기병을 이렇게 거꾸로 세우면 되는데요. 잠깐!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이렇게 집기병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할까요? 그 이유도 있는데요. 기체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다면 이 빈 집기병에 기체가 모아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두면요. 기체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막 물을 밀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보면 아, 지금 기체가 모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운 집기병을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역자 유리관을요. 이렇게 집기병 입구에 두는데요. 이때도 퀴즈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림 두 개를 잘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기역자 유리관을 이렇게 입구에 두었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기역자 유리관을 집기병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아, 아무래도 기체가 잘 들어가도록 깊숙이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다면 땡! 틀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입구에 놓아두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집기병 깊숙이 넣고 나서 기체를 모은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체가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산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생기는 물질이 제거되지 않아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구에 두어서요. 이 기체가 이 물을 통과해서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체 발생 장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어떤 실험 기구들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알겠죠? 자, 그럼 이 장치가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산소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그럼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요? 사진 보면 보기만 해도 너무 따갑죠? 우리 친구들 상처가 나서 그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면 이렇게 막 거품이 생긴 적 있지 않나요? 거품이 생겼다는 것은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바르는 소독약 중에 하나가 바로 묽은 과산화 수소수라는 것이에요. 투명한 액체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과하게 산소가 많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묽은 과산화 수소는요. 저절로 두어도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산화 수소수가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검은색 가루에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발생시킬 때는요,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 망가니즈가 필요한 거죠. 이 이산화 망가니즈는요,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이 묽은 과산화수소수가 산소로 빨리빨리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기체 발생 장치에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깔때기에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넣고요. 그리고 이산화 망가니즈는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는데요. 이때 이산화 망가니즈만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을 조금 넣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묽은 과산화수소수가 이산화 망가니즈를 만났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면 이 거품이나 열이 갑자기 팍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물을 이산화 망가니즈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넣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기체가 이제 발생하겠죠. 산소가 발생해서 모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묽은 과산화수소와 이산화 망가니즈는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발생 실험을 할 때는 정말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약품이요, 옷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꼭 주의하면서 실험을 해야 해요. 자, 이 밖에도요, 유의할 점이 조금 더 있는데요. 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체가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무 신나요. 아, 이제 기체가 나온다. 너무 신난다. 빨리 모아야겠다 해서 이 핀치 집게를요, 막 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되면요, 기체가 막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과산화수소수가요, 여기로 흘러간 게 아니라 거꾸로 흘러서 깔때기 밖으로 넘쳐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역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핀치 집게를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고요. 핀치 집게를 잘 조절하면서 조금씩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산소를 모을 때 처음에 나오는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는요, 순수한 산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원래 있던 공기가 모아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기체는 그대로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집기병에 다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꾸로 세워서 모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산소가 가득 찼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바로 이 거품이요, 집기병 밖으로 막 새어나온다. 이러면 여기에 지금 산소가 꽉 찬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유리판으로 입구를 막아서 그대로 꺼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요? 자, 관찰할 것은요, 바로 여기 이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 여기에서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산소를 모았다면요, 우리는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산소의 성질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물이 몇 개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흰 종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뭔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향불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흰 종이로 어떤 성질을 알아보는 것이냐면 바로 색깔입니다. 자, 이 집기병 뒤에요, 흰 종이를 데워봐서 어떤 색깔인지 알아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냄새를 맡을 때 집기병을 코를 그냥 갖다 대고 이렇게 맡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향불은요, 이 집기병 안에 이 향불을 넣었을 때 불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제 산소를 어떻게 발생시켜야 할지, 그리고 성질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두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산소 발생 실험 시작해 볼까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은 뒤 이산화 망가니즈를 한 숟가락 넣어 기체 발생 장치를 꾸밉니다.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깔때기에 2분의 1 정도 부어요. 핀치 집게를 조절하여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삼각 플라스크 내부와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부분을 관찰합니다. 집기병에 산소를 모으고 산소가 가득 차면 물속에서 유리판으로 집기병 입구를 막아 집기병을 꺼내세요. 집기병 뒤에 흰 종이를 대어 색깔을 관찰합니다. 집기병의 유리판을 열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맡아보아요. 향불을 넣어 불꽃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와, 내가 산소를 발생시키다니 정말 놀랍다. 자, 그럼 실험을 하면서 관찰한 것과 알게 된 점을 패드에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서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망가니즈를 이용하여 산소를 발생시켰는데요. 무엇을 관찰했나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내부와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을 보았더니 거품이 보글보글 발생하고 그리고 뽕뽕뽕뽕 유리관 끝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거품이 바로 무엇이다? 네, 산소이다. 이렇게 산소를 잘 모아서요 성질을 알아보았어요. 흰 종이를 대고 색깔을 알아봤더니 색깔이 없었어요. 냄새를 맡아봤더니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기병 안에 향풀을 넣었더니 향풀이 커졌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산소의 성질은 어떻다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볼게요. 산소는요 색깔과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산소는 스스로